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수들이 생기면서 수험생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능은 이제 다 끝이 난 거죠, 시험은? 네, 지금 다 모두 끝났습니다. 예, 오늘 고사장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어땠습니까? 8시 10분까지가 사실 입실 완료인데, 거의 한 7시 되기 전부터 지금 학생들이 도착을 해서, 사실 이번에 그 고사장 분위기가 가림막도 설치가 되어져야 되고, 또 그렇죠.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일찍 그 고사장에 도착을 해서 본인이 좀 적응을 하고, 가림막도 좀 이렇게 적응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일찍 온 것 같고, 또 앞에서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가 다 없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게 진행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한가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분위기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다 이런 말씀 같은데. 네네. 이 평년과 어쨌든 그 시험장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학생들이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도 그 수험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시험 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답답하기도 하고 또 긴장도가 또 보통 때와는 또 다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올해 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침착하게 학생들이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시험장에서 나온 학생들을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 마스크는 올 2월 3월 달부터 쓰기 시작해서 무더운 여름도 지금 겪었고 1년 동안 학생들이 참 잘 해왔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지켜졌다, 적응을 잘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또 가림막 설치라고 하는 부분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또 적응을 해봤는데 그것도 보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또 나름 어떤 순발력 있게 또 약간 또 불편한 점들을 본인에게 좀 유리하게끔 또 집중도를 높인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잘 활용을 했고 크게 불편한 데는 없다라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시험이 끝나서 어떻습니까? 그 난이도 같은 경우는 벌써 파악이 좀 되셨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입시 기관에서 이제 보는 거는 국어, 수학, 영어 시험지를 지금 보고 있고 지금도 장애인 학생들은 시험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아직까지 시험지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는 공개가 돼서 봤는데 일단 코로나19 상황이 학생들이 좀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장애를 받았죠. 좀 방해를 받았었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출제 당국에서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했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내리고 싶고, 일단 비교적 평이하게 부담 없게끔 출제를 했다. 그리고 전문 용어로서 고난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은 좀 가감하게 좀 줄였다라는 거. 그리고 좀 없애고 한 중간 정도 수준대에서 좀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들로 좀 구성이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는 좀 평이하게 좀 쉬운 방향으로 출제를 되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거는 물수능이다. 변별력이 없었다. 이렇게는 또 평가할 수 없는 시험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적당한 난이도를 좀 잘 출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보다 쉬웠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들보다는 재수생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었는데요. 대표님 여기 동의하십니까? 시험의 어떤 그 상황 컨디션은 다 똑같다라고 봐야겠죠. 재수생이든지 재학생이든지 간에 얼마만큼 열심히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실 지금 재학생이 재수생들한테 유리했다 불리했다 이렇게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사실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쉽게 출제되었다고 해서 또 고3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해가지고 또 재수생들한테 유리한 것도 아니었고 통계적 근거로 봤을 때는 오히려 쉽게 출제되었을 때 재수생들이 유리했던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부를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좀 못했다라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재수생들도 7, 8, 9월 달에는 3개월에 걸쳐서 한 2달 동안은 아예 그냥 그 학원에도 못 나오는 기간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시험에 임박해가지고서는 고3이든 재수생이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이런 큰 위기 상황을 겪는 거는 마찬가지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특정 어떤 그 집단에게 유불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재수생의 비율이 예전보다 높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리고 그 학생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응시생이 가장 적은 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수능을 포기한 학생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 입시 특징이 지금 현재 재수생들이 오늘 그 전체 수능 접수자로 봤을 때는 전체에서 27%가 재수생들입니다. 이 27%는 지금 현행 수능 체제, 뭐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런 어떤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어진 게 2005학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재수생 비율이 27%까지 올라간 건 사실 제일 높게 올라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조금 좀 논란이 뭐 좀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는 결시자 수가 지금 대폭 증가됐다라는 거. 그래서 결시자가 이제 작년도 11.7%까지 나타났었는데 보통 이제 수능의 이제 결시자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는 보면 한 5%도 안 되는 정도의 결시자가 나타났었는데 작년도에 11.7%를 제일 높게 나타났었고 지금 현재 금년도 지금 1교시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상황을 보면 전년도 수준을 일단 뛰어넘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 이제 그 결시자 숫자가 나타났는데 이건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좀 위기가 좀 있고 또 대학 입시에서 보면 서류라든지 면접으로 뽑는 방식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보는데 그 수능이 좀 반영되지 않는 전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좀 위기가 있는 그런 곳에서 위험 요소에 좀 노출이 되어서 그런 어떤 면접이라든지 또 논술 시험장에 또 가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피하려고 했던 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대 가장 높은 재수생 비율 그리고 가장 높은 결시율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런데 결시율이 그 이과인 가형보다 문과인 나형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좀 수능 공부를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이과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의 그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그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많은데 아무래도 뭐 문과 학생들이 수능보다는 좀 학교 내신에 좀 치중을 하면서 서류라든지 면접 전형으로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좀 준비했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라고 일단 평가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의대 치대라든지 이런 쪽의 분야에서는 반드시 또 수능을 또 요구하는 전형들 방식으로 또 뽑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수능을 어떤 형태가 됐든지 좀 보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그 대학의 어떤 그 선택 문호 자체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좀 이과로 좀 볼 수 있다라면은 문과 학생들은 아무래도 서류라든지 어떤 면접 이런 쪽으로서 좀 방향을 좀 많이 튼 학생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까지 뭐 오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보다는 문과 학생들에서 결시자가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추정됩니다. 성적표 나오려면 아직 멀었죠? 12월 23일 날 이제 성탄절 전쯤에 12월 23일 날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학생들은 뭐 가채점 한 것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앞으로 논술 면접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논술 면접은 일단 당장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 이제 집중되고 있고 그 다음 주 주말까지 12월 한 20일까지 각 대학별로 이제 실시가 되는데 사실 오늘 뭐 수능이 끝났지만은 수능 그 논술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각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저희 회사도 한 7시 이후부터 이따가 좀 수능 등급 이제 각 과목별 등급 컷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될 테고 한 내일 오후쯤 정도가 되면은 오늘 그 받았던 점수를 가지고서 정시에 어느 대학에 합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예측 점수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대강의 학생들은 내가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범위를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스크린하게 될 텐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보면서 내가 수시로 지원하는 거 수시의 대학을 가는 것이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정시가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은 내일 정도는 해야 되고 수시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번 주말부터 면접이라든지 논술 전형에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은 확진자도 시험을 별도의 공간에서 치렀는데요. 그 논술이나 면접 같은 경우에 학생이 확진이 되게 되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시험이.
면접은 지금 이제 상당수 대학들이 이제 비대면 면접을 아주 일찌감치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비대면을 뭐 하상 면접을 한다라든지 또 자기가 동영상을 찍은 것을 뭐 업로드 방식으로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발표를 했고, 다만 이제 논술이라든지 어떤 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학교에 가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또 시험에 또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논술이라든지 실기 전형을 봐야 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개인별 어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또 가족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라면은 오늘 이렇게 어렵게 봤던 수능 시험이 사실은 의미가 없게 전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별로 지켜야 되지. 또 뭐 그리고 대학에서도 지금 뭔가 어떤 안을 발표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임박해 있죠. 그래서 어떤 대학별 조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어렵지만은 가족들과 수험생 스스로가 뭔가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대표님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과정 수험생들에게 주의할 점 말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가 지금 결시자도 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수능 이제 그 영역별로 1등급, 2등급 등급 그 커트라인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이제 좀 이따 발표가 될 텐데, 사실 금년도는 변수가 많습니다. 지금 결시자도 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등급 컷에 대한 어떤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채점에 대한 가채점을 토대로 하는 어떤 등급 컷을 너무 확정적으로 믿지 말고 내가 또 등급 컷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라든지 면접이라 이런 것들을 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우선 끝까지 한번 12월 20일까지 그 대학별 일정에 맞추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고, 만약에 또 그게 또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12월 23일부터 이제 대학 그 성적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시 지원도 또 신중하게 하면 되니까, 어쨌든 12월 23일 이전 그 학교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학별 고사에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였습니다.